베르세르크 380화에서는 다이바와 쿠션병들이 함께 트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트롤들을 제압한 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다이바, 남아있는 트롤들까지 제압을 하며 안정을 되찾은 쿠션의 성안. 로드릭은 파르네제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이바는 세르피코에게 말을 건네며 멀리 있는 창밖을 가리키며 엘프 헬름에 있던 마법사들의 마법으로 트롤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다이바는 우리에게 없는 이 빛으로 빛의 매를 상대를 할 수 있다면 하며 말을 흐립니다. 사실 마법사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었는데 너무 존재감이 없던 터라 아무튼 갑자기 나타난 트롤들 때문에 아비규환이었던 성 밖의 상황은 마법사들의 마법과 쿠시안병들의 공격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함성을 듣고 이시도르는 일반 쿠시안병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파크는 굳이 가츠가 나설 필요도 없을 만큼 현 상황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파크는 이시도르와 아장과 함께 다시 성 내부로 뛰어갑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가츠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철장 사이로 보이는 라그샤스가 가츠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츠는 라그샤스가 자신에게 올 거라는 것을 낙인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드디어 왔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츠 앞에 나타난 라그샤스는 자신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순식간에 가츠가 갇혀있는 감옥의 철조망을 잘라버립니다. 가츠는 라그샤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사신이 라고 라크샤스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가츠이지만 라크샤스를 본인의 사신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무기력한 가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크샤스는 가츠를 재물이라 말을 하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라크샤스는 가츠를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 실라트가 라크샤스의 목을 정통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베르세르크의 제2의 주인공은 실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명을 대항하는 가츠가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가츠. 제목도 베르세르크가 아니라 실라트의 모험으로 실라트에게 공격을 당한 라크샤스는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라크샤스는 실라트에게 훌륭하십니다 도련님 하며 라크샤스의 몸이 흘러내립니다. 라크샤스의 몸은 물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가면은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인 메의 자객인 라크샤스를 설마 여기서 죽일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실라트에 의해서 정말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가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가츠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실라트. 가츠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라트의 도움으로 살아난 가츠. 중간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픽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라트는 멍하니 있던 가츠의 멱살을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멱살을 놓으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찌질이 가츠. 실라트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가츠한테 화를 내며 왜 죽음을 받아들인 거냐며 묻고 따집니다. 다이바와 타파사들은 실라트가 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다이바와 타파사들은 실라트가 가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이바는 실라트에게 그러지 말라며 소리를 칩니다. 실라트는 타파사들에 의해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실라트는 가츠에게 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대답을 하라며 계속해서 외칩니다. 제가 가츠에게 굉장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었는데 실라트가 대신해줬네요. 가츠는 실라트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츠 발 아래에는 실라트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라크샤스의 가면이 보입니다. 언젠간 그리피스의 목을 가져갈 거라는 라크샤스는 가츠가 아닌 실라트에 의해 사망을 해버리는데 개인적으로 라크샤스의 활약을 기대를 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네요. 어이가 없네. 반면 성 밖에서는 트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쿠샤닌들 사이에서 리케르트와 에리카가 보입니다. 둘은 서로 다친 곳은 없냐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재회를 합니다. 트롤과의 싸움의 후유증으로 인해
쿠션의 많은 병사들이 길거리에 시체가 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에리카와 리케르트. 에리카는 여기서도 전쟁터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되냐고 리케르트에게 물어보는 에리카. 리케르트는 말없이 에리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법사인 시르케가 눈 감고 누워 있습니다. 무언가 감지를 하는 시르케. 시르케의 영혼은 쿠샨성을 빠져나와 빛이 보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시르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카니슈카 대제의 거대한 육체를 매개체로 전 세계가 판타지아로 변모하게 되며 그리피스의 나라인 팔코니아 앞에 세계나 선수 나무가 보입니다. 시르케는 드디어 그리피스의 팔코니아 성을 보고 있습니다. 팔코니아 입구부터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시르케는 캐스커를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외치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 연재는 굉장히 빨리 되었었는데 내용의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 작화의 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라크샤스의 죽음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츠는 어떻게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가가에서 총력을 다해서 베르세르크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정말 모리코지 작가가 베르세르크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가 정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츠의 부재로 인해 정말 이러다가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흐지부지하게 결말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아직까지 고드 핸드의 비밀, 그리고 조드, 해고기사 등 떡밥이 회수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떡밥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가츠만 보더라도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피겨TV 말바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 소식인데요. 피그마에서 논스케일 해고기사가 출시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아토브에서 50채 한정으로 해골기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해골기사 풍년이네요. 아직 아토브에서 해골기사의 헤드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미지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1:7 스케일 메디코스 검은검사 가츠입니다. 스태츄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한정판이 있고 일반판이 있습니다. 재질은 PVC 재질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오니 무비피규어에서 상세히 디테일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